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춘천 가보셨나요? 춘천은 호반의 도시답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명소가 있지만 춘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바로 이 닭갈비일 겁니다. 하지만 닭갈비 골목으로 유명한 춘천 명동 일대의 원도심 상권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춘천시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춘천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춘천 지하상가부터 닭갈비 골목까지 춘천 명동의 원도심 일대를 직접 방문해 춘천 상권이 몰락한 이유와 거액의 예산이 낭비되는 현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춘천 닭갈비의 시작은 1960년경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닭갈비는 닭고기를 연탄불에 올린 석쇠에 구워 먹는 형태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재 우리가 즐겨 먹는 철판에 볶아 먹는 닭갈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철판 닭갈비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꼭 춘천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원조 닭갈비를 맛보기 위해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은 수십 년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급격하게 쇠락한 상권은 이후 전혀 회복을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춘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원도심 상권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춘천 르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보시듯이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 29곳의 지역 상권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2020년 12월에 발표된 4차 사업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춘천 원도심 상권은 202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해 명동과 중앙시장, 지하상가 일대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명동이 다시 춘천 문화의 메카가 된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지금 보시는 지도에 표시된 춘천 중앙 로터리 인근의 지역인데요. 서남쪽에 춘천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중심부의 명동과 세명동, 남쪽에 브라운 5번가와 육림고개, 북쪽에 요선시장 상점가, 그리고 지하상가까지 총 8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춘천 르네상스는 총 사업비 120억 중 국비가 60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2억 원으로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데, 2024년 7월 사업 진행 중간 단계에서 발표된 르네상스 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 자료를 확인하면 2024년까지 이미 100억 이상의 예산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관광객이 다시 좀 늘어났을까요?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춘천 명동을 방문해 봤습니다. 우선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과 인접한 춘천시청 쪽으로 와봤는데요.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시청 인근에는 공무원분들이 퇴근한 이후여서인지 한적했고, 시청 앞쪽으로 은행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리 길 건너편에는 요선동 상점가가 보였지만 유동인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앙 로타리 쪽을 봐도 뭔가 예전처럼 번화가의 느낌은 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으로 지하상가에 내려가 봤는데요. 하지만 지하상가 중앙의 휴게 공간 역시 사람이 거의 없는 모습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 10년 전인 2010년대 초반 친한 친구가 이 동네에 살아서 종종 이곳에 놀러 왔었고, 그때는 이 지하상가가 사람들로 북적이며 유동인구가 매우 많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안쪽 상가들의 상황은 어떨까 싶어 이동해 봤습니다. 춘천 지하상가는 보시듯이 중앙 만남의 광장에서 세 갈래 길로 퍼져 있는 모양인데, 우선 북쪽으로 나 있는 문화의 거리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춘천 지하상가는 평일 저녁 10시까지 영업이기에 매장들이 많이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금요일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이곳은 불금은커녕 차갑게 식어버려 한기가 느껴졌는데요. 대부분 폐업을 한 것인지 셔터가 내려가 있는 곳들도 많았고, 불이 꺼진 상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간간히 문을 연 곳들도 있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끝까지 올라와 보니 춘천 지하상가 상인에도 존재하긴 했지만 역시 문은 닫혀 있었고요. 다시 중앙으로 내려와 패션의 거리 원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보세 상점뿐 아니라 브랜드 매장들도 문을 연 곳이 있어서 좀 전에 북쪽 문화의 거리보다는 좀 나은가 싶었지만 중앙 광장과 가까운 일부 가게의 이야기였고, 아래로 내려오면 보시다시피 처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패션의 거리 2는 상황이 좀 더 심각했는데요. 가게들이 대부분 셔터를 내린 상황에서 유동인구가 좀 있어야 할 금요일 저녁이 이렇다면 다른 평일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에 설마 닭갈비 골목은 이렇진 않을 거란 기대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해가 진 도로에는 아예 차들도 안 다니는 상황에서 망해도 적당히 망해야지 이건 아예 상권이 쫄딱 망했구나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고요. 역시나 길 건너 닭갈비 골목이 있는 명동 상점가 쪽의 거리도 한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쓰고도 전혀 상권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대체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춘천 르네상스 사업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사업비는 주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고 상권마다 조형물과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경관 조명에만 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조명을 설치해서 상점과의 거리를 좀 밝게 한다고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한 건 대체 무슨 아이디어인지 상권에서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이곳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인 거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닭갈비 골목이 나오는데요. 언론 기사를 통해 이곳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뉴스를 보긴 했지만 실제 눈으로 확인한 현장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문을 연 식당에는 몇 테이블 손님이 없었고 닭갈비 골목 자체에 유동 인구도 전혀 없었으며 아예 폐업을 한 가게와 함께 임대 문의들만 붙어있을 뿐이었는데요. 이곳이 닭갈비 골목이었다는 걸 알리는 안내 현판과 입구 조형물도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무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없어서 나오던 골목의 끝에 젊은 여성 한 분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오니까 뻘쭘해해서 서둘러 언덕 위에 브라운 5번가 상점 쪽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이곳은 보시듯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브랜드 매장들도 즐비한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권이 망했다고 해도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한 명도 안 다닐 수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 홀려 있는 건가 싶었지만 이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게 더 소름 끼쳤는데요. 수많은 상가 공실에 임대 문의가 붙어 있었고 문을 연 가게에 손님들이 없는 것 또한 아래쪽 지하상가와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지난 4년 동안 100억 원의 혈세만 날린 춘천 르네상스 사업이 남은 20억의 사업비를 추가로 쓴다 한들 달라질 리 만무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춘천 르네상스 사업단장의 채용을 둘러싼 비리 의혹 공방과 사업 일부에 외주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까지 드러나며 운영 실태에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스마트 상권 통합 시스템 구축 용역에 6억 8천만 원의 준공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의혹이 실제로 확인되며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서가 사업 수행 기관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전달되었고 이와 관련된 담당자 3명은 직위 해제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거액의 예산이 들어간 이 르네상스 사업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영업을 해왔을 텐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소중한 기회마저 날아간 이곳 춘천 원도심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하며 의아했던 건 28만 명이나 거주하는 춘천인데 여기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닭갈비도 먹을 겸 식당에 들어가서 닭갈비에 소주 한잔하며 사장님께 여쭤보니 춘천 시민 중에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남춘천역 인근 퇴계동의 신도시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춘천의 대장 아파트라 불리우는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를 비롯해 자이, 롯데캐슬 등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제법 큰 상권에 대형마트까지 입점해 있었고 춘천 대학생들은 최근에는 한림대보다는 강원대 후문 쪽을 주로 이용하며 후평동에도 곳곳에 나름 핫플들이 존재해 결론적으론 이 명동 인근에는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광객으로 유지되던 명동 일대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춘천 원도심 상권은 몰락해버린 것인데 실제 신용카드 데이터로 살펴본 강원 지역 관광 소비 추이를 확인해본 결과 춘천은 작년에 전년 대비 6.3%나 소비가 감소하며 도내 관광 1위 자리를 강릉에 내준 상황이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몰락해버린 춘천 원도심과 닭갈비 골목을 보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억이 많고 지방의 관광 상권 중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던 이곳이 이 정도까지 망할 거라곤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곳은 사실 닭갈비 골목을 제외하면 다른 상가들은 그냥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매장들이어서 이 지역만의 특색도 없기에
웬만한 분들은 굳이 이곳으로 관광을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상권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에만 예산을 써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엉뚱한 곳에 돈을 다 써버린 행정 탓에 이제 이곳은 많은 분들의 과거의 추억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